네, 안녕하세요. 전 농협은행 마케팅 코치로 일하고 있는 안주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워킹맘 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상도 있구나. 아이 키우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런 상을 받는다고 하고 뒤를 돌아보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표님의 이야기처럼 아이가 엄마가 일하는 모습,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참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불안과 극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커리어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쯤 아이가 임신이 되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마냥 축복스럽지만은 않고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회사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 하면서 이 아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육아 휴직을 하면서 느낀 건 그런 생각을 가질 틈도 없이 저희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동자를 저랑 마주치고 또 꼬물꼬물 거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육아휴직 1년 동안을 참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내고 제가 복직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회사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물론 저희 회사가 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이제 복직해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임신을 하고 나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 생각한 건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갈수록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시간들을 참 후회만 했구나.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시간이 많았던 것 같고 첫 아이를 낳기 전에는 첫 아이 낳기 전이 시간이 많았던 것 같고 둘째 아이를 낳고 보니까 둘째 아이 낳기 전이 시간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시간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방통대를 접수를 하고 방통대를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생활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마음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괴물처럼 찾아오는 그 몬스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런 또래들을 키우는 엄마들과 공동 육아를 시작하고 그 공동 육아를 하면서 부모 교육을 듣고 부모 교육을 듣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인성 교육에 대한 자격증도 따고 그런 걸 하면서 강사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둘째 아이 낳고 나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학교로도 강연도 나가고 뭐 공무원 교육으로도 강연을 나가기도 했는데 저는 은행 직원이 이제 강사가 아니잖아요. 다시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그런 강사직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회사 일에 이렇게 전념을 하던 중에 또 불현듯 셋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셋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나서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고 가장 원망스러운 남편에게 막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너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저희 남편에게 화도 많이 내긴 했지만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 누구랑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희 선배 중에 새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선배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제가 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주희야 걱정하지 마 이건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지금 누군가가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셋째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너무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셋째 아이를 다시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 시간 어떻게 보낼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둘째 아이까지는 한 아이가 제 옆에서 자고 한 아이가 또 제 옆에 왼쪽 오른쪽을 담당했는데 이제 세 아이가 되고 나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더라고요. 한 아이 오른쪽, 한 아이 왼쪽, 한 아이는 제 다리 사이. 이렇게 몇 년간을 제 한 침대에서 그렇게 이제 살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힘든 게 그냥 다 잊혀질 만큼 제 곁을 이렇게 알아서 떠나더라고요. 이제는 침대 위에 어떨 때는 저 혼자서 이렇게 자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가 가끔은 또 그립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면서 제가 강사를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나가고 공무원 교육도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다시 이제 1년간을 바쁘게 보내고 그리고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30살에 결혼을 해서 복직을 이제 최종적인 복직을 한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펼쳐본다 라고 했던 나이가 38이 되더라고요. 8년이란 시간이 제가 육아를 하면서 훅 지나가 버린 것 같고 그동안 이 농협이란 조직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동안 나 너무 열심히 살아왔고 굉장히 성과도 잘 내는 직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업무에 대한 성과가 잘 따라오지 않아서 불안하고 더 이상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1년간을 버티면서 지내오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 금방 커. 조금만 더 너가 힘들지만 그냥 버티면서 일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년쯤 지나서 직원들도 좀 바뀌고 약간 분위기도 좀 쇄신이 되고 저도 좀 적응을 했는지 다시 제가 원하던 성과도 나오고 그리고 또 주변의 동료들은 승진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육아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온 직원들이 저의 승진을 같이 고민해주고 저를 위해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4년간을 보내면서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동료들 덕분에 4년 연속 우수 직원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 또 PB 고객을 관리하고 승진도 하고 그리고 자산관리 전문역을 따면서 직원들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제 일들을 열심히 하던 중에 이제 마케팅 코치라는 그 자리에 제안을 받아서 제가 그곳으로 작년부터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코치로 일하면서 1년간 굉장히 바쁘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금융교육을 학교에 나가기도 하고 우수 직원을 육성하기도 하고 신규 직원을 양성하기도 하고 또 각 사무소에 나가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6학년이 되는 딸이 저에게 엄마 왜 우리 학교는 안 오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 학교 선생님이 신청해 주셔야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선생님께 부탁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딸 있는 학교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이 너무 부탁을 하는데 6학년 졸업하고 나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선뜻 알아봐 주시고 금융교육을 신청해 주셨어요. 제가 학교를 가서 선생님들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부분의 6학년 학생들은 엄마가 학교 오는 거 싫어한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물어봤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학교 오면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엄마는 아닌데 나 보통의 엄마들과 그냥 같고 오히려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한 엄마인데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딸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입찰 제안을 준비하는 페이지로 PPT 100페이지 이런 거를 준비하다 보면 저희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옆에 와서 엄마 이거 완성되면 내 앞에서 한번 보여줘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PT 나도 한번 보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학교에서 발표할 때 엄마처럼 잘 하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일하면서 내가 잘 못 챙겨준 아이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일하는 엄마로 인정해주면서 고마워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는 게 제 삶에 너무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간 마케팅 코치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너무 바쁘게 돌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 일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내가 나중에 이 코치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영업점 현장에 돌아갔을 때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헛헛한 그 한 달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던 중에 내가 올해 연말이 됐을 땐 25년 연말이 됐을 땐 뭘 하나 남겨야겠구나. 아무것도 남긴 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내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도서관 한번 많이 가야겠다.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랑 도서관 많이 가고 책을 많이 읽은 엄마로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기에 저에게 그 청소년 잡지인 투모로우라는 곳에서 이제 칼럼을 기고해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왔고요. 그러던 중에 또 이런 워킹맘 시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제 내면을 좀 다지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이먼 신에게 Start with Why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왜 일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가는 것이 먼저구나. why를 알아야 how와 what도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명화는요, 굉장히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굉장히 멋진 이런 명화의 그림이 완성이 된 걸 보니까 아름답지만,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만 보면 사실은 어두움만 있는 조각도 있고 또 빛만 있는 조각도 있어요. 지난 세월을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헛헛하게 생각해 왔던 그 시간,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자책을 하고 있던 시간, 그리고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했던 시간이 이 퍼즐 조각의 가장 검은색의 한 조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조각도 이렇게 다 맞춰지니까 너무 멋진 명화가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의 이 순간이 아주 어두운 조각일지 모르겠지만 이 큰 명화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불필요함이 없이 꼭 필요한 그런 조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할 텐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명화를 완성하는 시간이다라는 걸 믿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